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게임 플레이 사이클에 대한 개선입니다. 연중 개편되는 시즌 패스를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는 플레이 요소들을 통합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일 임무나 시즌 패스, 카운터 교환소, 그리고 이벤트 임무와 같은 여러 가지 할 거리들을 시즌 패스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패스 개편 후에는 기존 미션들은 시즌 패스의 미션으로 통합되며 시즌 패스 등급을 달성했을 시에 모든 모드에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시즌 패스 등급 달성을 할 경우에는 모든 모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적인 왼쪽에 있는 클래스라든지 코스튬과 같은 범용적인 시장 아이템들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블랙마켓은 카운터 교환소와 통합돼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카서분들의 니즈에 맞는 모드별 보상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CP 상점과 블랙마켓이 통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즌 패스를 캐시를 주고 구매해야지만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됐던 이벤트로 나왔던 보상이라든지 카운트 교환소로 획득하셨던 품목 같은 것들은 시즌 패스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무료 보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개편을 통해서 보상 획득 난이도가 상승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시즌 패스의 난이도 자체는 어느 정도의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카서분들이 플레이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안에서의 보상들을 좀 개선하고 개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현재 많은 카서분들이 플레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방이나 잠수방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들은 저희 개발팀은 물론이고 아마 카서분들께서도 원하시는 플레이 패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방이나 잠수방 등의 플레이 형태로도 이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권장하는 플레이를 했을 때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방이나 잠수방을 부당한 플레이라는 인정을 한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 모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들은 받아가실 수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님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모드 및 컨텐츠 관련인데요. 26년도에는 PVP 모드를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PVE 모드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좀 순환의 구조를 좀 만드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비 히어로 모드는 인간 진영의 플레이 경험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비 진영의 밸런스를 꾸준하게 조정을 하고 더욱 즐거운 경쟁의 재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어로 모드의 플레이 경험은 인간과 좀비 진영의 격차뿐만 아니라 보유한 무기의 자산에서도 크게 달라지긴 하는 걸 아실 텐데요. 무기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신 카서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히어로 모드를 좀 더 잘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플레이 동기와 재미를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레이 요소들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해서 밸런스를 조정하는 작업은 당연히 좀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장기적인 시도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비 히어로 클래식 모드인데요. 지난 저희 업데이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거의 메타를 좀 넘어서 밸런스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미래라고 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급격한 밸런스의 변경이라든지 기존 플레이 경험을 해치는 업데이트들은 많은 이제 카서분들이 경계하고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개발팀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는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거나 지금의 히어로 모드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히어로 클래식 모드에서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환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클래식 환경을 잘 준비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업데이트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V 모드는 좀비 시나리오 모드가 원래 9-4의 최종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에피소드가 시나리오 모드의 이제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앞으로 보상의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플레이 동기를 강화하고 외전이라든지 새로운 난이도 등의 업데이트들도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달려온 모드의 길은 12월 출시했던 좀 미완성이긴 했지만 좀비 재난구역이라고 하는 모드가 앞으로 이어서 나갈 예정이고요. 모두 출시 이후에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세심한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채널로. 카서분들도 되게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이제 모드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완성도 있는 컨텐츠를 만들 것이고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 요소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업데이트들을 해 나가면서 기존의 이제 시나리오 모드, 좀비 시나리오 모드와는 좀 다른 PVE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카서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해 주시는 좀비 클래식 모드라든가 좀비 Z 모드,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모드, 크고 작은 업데이트들을 계속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비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맵도 출시할 예정이고 파츠 무기 같은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및 기타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처음에 있는 아이템 이제 합성 시스템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중복으로 이제 보유한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합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만들어 드리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아이템 합성이란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차를 통해서 획득하시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 가차에서는 확률로 얻게 되는 중복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쓰게 되는 아이템들은 사실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경매장이 되거나 또는 이제 분해에 활용하시는 경우밖에 없으실 건데, 이런 것들을 아이템 합성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는 새로운 어떤 것들로 바꿔 나가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을 도감 형태로 좀 만들어서 다양한 아이템을 수집하는 재미. 여기 지금 개별로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이템을 되게 많이 모으시는 수집가 성향의 카서 분들을 많이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목적성과 좀 게임의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집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 동네 게임도 했다던 64비트 클라이언트 저희도 이제 합니다. 이 64비트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맵 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게임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이제 로비와 로딩 화면 그리고 이제 게임의 해상도가 맞지 않아서 해상도 싱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창모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창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상도 싱크 개선 등을 통해서 이 시스템도 개선 개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유 넘버링은 이제 아이템의 희귀도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유저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아이템에 대한 희소 가치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고유 넘버링 같은 총기 시리얼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기의 시리얼 넘버를 부여할 수 있는 희귀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넘버링 시스템이랑,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좀비 쪽의 치장성 아이템들을 좀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들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질 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당장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어질 겨울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1월 8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비 히어로의 밸런스 업데이트를 하는 첫 걸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들은 전반에 이제 방향성부터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번에 첫 밸런스 조정은 꾸준히 우상향되어 온 이제 인간 진영에 맞는 전투력에 좀 맞게끔 이제 경쟁력, 좀비 진영의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1번 이제 좀비 스탯, 기본 스탯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HP, AP의 기본 수치가 증가하고요. 그에 따라서 스킬 퍽을 통해서 체력 조정 수치들이 함께 리밸런싱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비 스킬도 개선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스킬 사용하는 난이도를 좀 완화할 예정이고, 사용감을 좀 개선하고 스킬에 부여된 페널티를 좀 완화해서 좀비 플레이 시에 좀 불합리하게 느끼셨던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리밸런스 옵션에서 존재했던 이제 분노한 강력한 숙주 좀비, 속칭 이제 분광숙이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진강숙은 사실 룰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진강숙은 추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균일한 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리밸런스 옵션과 좀 동등하게 강력한 숙주의 좀비 이후에 분노 게이지가 쌓였을 경우 이제 분노한 강력한 숙주로 진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분노한 강력한 숙주 좀비의 스킬도 소폭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비 시스템 개선인데요. 진영 간 이제 몰입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진영과 이제 좀비 진영의 몰입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업데이트들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좀비의 경우에는 라운드 종료 2분을 남긴 시점에 인간 플레이어가 특정 인원 이상 남았을 경우 영웅본 좀비로 부활할 가능성을 좀 더 높이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사기 충전 시스템을 변경했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사기 충전 시스템은 과거 플레이 메타에 좀 맞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현재 플레이 환경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좀비를 처치하더라도 사기 충전을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하고, 다수의 좀비를 빠르게 처치할수록 사기 충전이 반대로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비와 인간의 양극화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강력했을 때의 사기 충전으로 얻는 혜택을 조금 줄여나가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들을 좀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기 충전이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좀비에게 밀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시간을 버티고 이제 생존과 좀비에게 계속 밀리더라도 명당에서 생존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사기 충전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생존과 인간의 반격을 발판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밸런스적인 사기 충전 쪽을 조금 손을 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비 히어로의 무기 제공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제 진영의 격차라고 하는 이제 좀비가 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해진 좀비 대비해서 인간의 진영이 좀 더 무과금 유저나 또는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많이 하지 못하시는 라이트 유저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히어로 모드에 입장하는 즉시 왼쪽에 있는 기본 체험업 무기를 4종을 지급해서 누구나 좀 더 원활하게 좀비 히어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비 진영의 밸런스와 이제 앞으로의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게임 환경에 따라서 체험 무기는 계속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이제 체험용으로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좀비 히어로 플레이를 통해서 주간 미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게임 플레이를 즐겨주시면 무제한 무기로도 바꿔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18주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커뮤니티를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카스 온라인 출시일에 혼동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를 봤더니 12월 20일로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왜 우리는 생일 안 챙겨주냐라는 동향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개발팀과 내부에서는 오픈 베타 일정으로 저희는 이제 주년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베타 일정이 2008년 1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1월 말에 이제 주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기록돼 있던 이제 그 잘못된 오기입된 내용들도 함께 수정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서비스 18주년 맞이해서 미션을 이제 어느 정도의 접속 미션 같은 것들을 달성하시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흑룡포 의인화했던 캐릭터 이제 현린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현린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스프레이라든지 대기실 마크 또한 획득하실 수 있고 나아가 이제 18주년 기념 대기실 마크 훈장, 데미지 폰트는 물론 다양한 해독기와 강화 재료 그리고 마일리지까지 해서 경품 등을 다 풍성하게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기와 도색 도안들도 곧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별도의 공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색다른 이벤트 잘 안 해봤던 색다른 이벤트를 또 준비했는데요. 카스 온라인 행운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카스 온라인을 좀 플레이 계속을 하신다라고 하면 카스 온라인의 유저라고 한다면 행운권을 누구나 획득하실 수 있고 행운권을 통해서 웹페이지에서 경품 응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22일에 닉네임 초기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이제 근하신년 무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쉽지만 1월 말에 별도 영상을 통해서 무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비 히어로 클래식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난 시리즈 무기를 너프했던 케이스라든가 제가 초월 무기나 에픽이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무기의 도입에 대한 우려 사항일 텐데요. 계속 꾸준하게 다양한 무기들은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 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지도 저희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방향성 하에 너무 과도한 밸런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의 어떤 무기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특정 시점에만 이제 너무 고정을 한다거나 과거의 방향에서만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드가 결국은 고착화되거나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뭐 좀비 히어로 모드가 된다거나 좀비 히어로 클래식만의 좀 아이덴티티라는 것들을 좀 살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 기존의 히어로 모드와는 좀 다른 결의 모드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좀 하고 싶고 기존의 이제 클래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던 감성은 이제 체인지샷이라고 하는 이제 기믹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도전적인 요소들을 계속 붙여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우려하시는 것들 중에 아주 단적인 예시로 하나 들자면 듀얼 베레타 건슬링거 하시는 듀베건의 경우는 이제 뭐 기능을 유지하되 경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좀비가 듀베건에 공략하기 좋게 쉽게 디자인을 한다거나 반대로 이제 범위나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뭐 조정을 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이제 방어력 같은 것들을 좀 약화시키는 것 형태로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경험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좀비 히어로 클래식의 뭐 무기풀이라든지 기존 시리즈 무기의 너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아쉬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는 출시하고 이제 좀비 히어로 클래식의 무기풀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느꼈고 그거를 이제 급하게 다양한 무기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 시리즈 무기 자체가 획득 난이도에 대비해서 너무 높은 스펙으로 제공해드린 이제 저희의 이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존 무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투입되는 무기들은 밸런스를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의 이제 너프는 이제 불가피하겠지만 그 결정이 사전에 좀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좀 진행이 돼버린 뒤에 너프가 되는 바람에 카서분들의 이제 불편함을 좀 유발하게 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리즈 무기를 좀 너프하면서 너프 전에 시리즈 무기가 가졌던 이제 밸런스 수준에 대해서 이제 수준에 해당하는 무기들이 사라지면서 무기풀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 무기 외에 기존에 투입했던 무기들을 밸런스를 재조정하는 작업들을 다음 주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얘기는 이제 출시됐던 이제 ZAC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다시 리밸런싱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밸런스를 좀 잘 잡지 못했던 지난번 업데이트를 좀 반면교사해서 다양한 무기풀과 밸런스의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방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카스 온라인은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원빌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 전 세계 전 지역에 하나의 개발 빌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은 이제 한국 카서분들이 느끼시는 감성이라든지 니즈와는 좀 다른 업데이트들을 마주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팀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와 여러 가지 지역의 수요와 니즈들을 이제 보고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느 한쪽도 잘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경로로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25년부터 중국에는 중국을 위한 이제 별도의 개발팀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은 이제 세팅 초기라서 정리할 부분이 많고 아직 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지화 작업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나 지역별, 서비스별 카서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형태의 업데이트와 서비스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물론 근데 이걸 함에 있어서 좀 선행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게임의 이제 근간들을 좀 정비하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그런 플레이 패턴과 플레이 방법에 대한 이해들을 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게임답게 바꿔 나가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을 원래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조금 더 어쨌든 기다려 주시면 현지화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는 한국 유저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업데이트를 잘 챙겨서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즌 패스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방금 이제 PT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패스는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패스는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플레이 동인 개선과 좀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개선해서 6월 시즌에 개편해서 좀 선을 보이려고 합니다. 시즌 패스 중심으로 이제 보상을 먼저 크게는 개편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것과 함께 기존의 블랙 마켓과 그다음에 카운터 교환소, CP 교환소를 합쳐진 보상 시스템 전반을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상 시스템에는 이제 각 모드별로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 무기들을 좀 획득하실 수 있는 종클 유저는 종클 무기, 좀비 Z 유저들은 좀비 Z 무기, 그다음에 좀비 히어로 유저나 좀비 시나리오 유저분들은 이제 좀비 시나리오와 좀비 히어로에 적합한 무기들을 획득하실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정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블랙 마켓으로 불려져 있죠. 시즌 패스의 이 해당 상점에서는 특정 시기마다 이제 상품을 계속 리뉴얼하는 형태로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요. 기존 시즌 패스처럼 이제 시즌 컨셉에 맞게끔 비주얼적인 컨셉에 맞게끔 새로운 모드별 이제 무기들도 많이 출시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개편 전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 아틀란티스가 종료된 이후에 선보인 시즌은 이제 또 전에 없던 재미있는 컨셉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6월에 있을 개편 시즌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덤 무기 ZH 상시 출시가 어려웁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벤트 용도로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시로 넣었을 때 오는 그 자극과
그런 도파민을 상시 감당하기에는 저희도 쉽지 않고 이게 특정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순차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좀 제공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지만 랜덤 무기나 랜덤 룰 같은 것들을 좀 지금보다 좀 더 자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레벨 시스템 롤백 희망 이견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엄청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긴 한데 일단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즌 패스를 어쨌든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뭐 계급 같은 경우를 좀 과거에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돌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정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최진혁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계급장을 좀 과거의 계급장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정도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개발팀 세팅, 당연히 중국 개발팀이 한국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한국을 위한 한국 개발팀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면 네, 저희가 안 잘린다면 계속 존재해서 한국의 개발팀을 열심히 한국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은 왜 쇼케이스를 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약간의 쇼케이스 겸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후에는 당연히 좀 더 쇼케이스스러운 행사에서 만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즌 패스를 조미용, 정클용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개편하려고 하는 방향은 어떤 모드를 플레이하시든 간에 뭐 시즌 패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재화 같은 것들을 획득해서 블랙마켓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상품이 올라올 건데요. 그곳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존클용 무기도 올라올 거고 조미클용 아이템도 올라올 거고 이럴 거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카서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라인을 타야지만 뭐 조미크를 할 수 있다. 뭐 조미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좀비 신화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쪽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모드를 재밌게 즐겨주시면 본인이 플레이하고 있는 주요 모드의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즌 패스 복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요거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표시광고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초에 출시할 때 표시 광고를 너무 그 시즌 패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공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 시즌은 이제 여러분들이 못 얻으시는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9시즌 패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얻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고 쓰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해 줄까에 대한 이제 법무팀과 여러 가지 상의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우회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이 이 아이템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최근까지도 계속 내부에서 논의를 했던 주제이기도 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어떤 형태의 구경은 해보실 수 있게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을 어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너스 분해를 왜 하지 않는가? 보너스 분해는 사실 좀 결함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내부에서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보너스 분해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다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상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요청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보너스 분해를 또 새롭게 디자인해서 보너스 분해 2.0 정도로 다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영 씨는 왜 재출시하지 않느냐요? 이거는 계약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재출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즌 패스 전용 클래스는 시즌 패스가 개편되게 되면 클래스를 메인 상품으로 두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얻을 수 있는 메인 상품을 클래스로 두게 될 거라서 시즌 패스의 전용 클래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클래스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또 분리하는 작업들, 뭐 개발을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또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비 클래식 관련된 무기를 추가해 달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좀비 클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아마도 이제 카서님들께서 바라시는 수준으로 많고 빠르게 이렇게 제공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 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네. 코스튬 경매는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얻으신 코스튬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뭔가 희소 가치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세일즈라든지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마일리지라는 재화를 통해서 그냥 거래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좀 뭐랄까 소위 그냥 낭만이 없다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코스튬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드리면 되겠냐라는 질문들을 다시 드렸던 것들로 기억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되게 희소 가치가 높은 것들을 실제로 거래하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요구 사항은 그런 거래일 거라고 느껴지는데 요거는 한번 내부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 수급처를 좀 늘려주세요. 히든 모드는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히든 모드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소스 코드가 없고 너무 많이 소스 코드가 훼손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대로 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드를 다시 만드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히든 모드는 재투자를 하는 그 리소스를 좀비 클래식이나 조미크에 쓰거나 조미에 쓰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마이너한 모드들에 대한 투자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으로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유한의 개발력을 가지고 어떠한 한정된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유저분들이 좋아해 주실 컨텐츠들을 손을 대고 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인데 사실 뭐 25년도는 많은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손을 댔다가 많이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긴 해가지고 사실 죄송스럽긴 한데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사결정들을 하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빌드들을 좀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건 잘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 비키니 클래스 만들어 주세요. 자꾸 이거 꼭 도미닉 하셔야죠. 비키니 이런 거는 얘기하시거나 하는데 사실 안 사실 거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되게 난감하거든요. 동향은 너무 많은데 사실 그냥 재미성, 화제성 동향이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보고 그냥 저희가 팁하고 있는 게 진심인가 여쭤보고 싶긴 해요. 도미닉에 대한 뭐 약간 애착 같은 것들이 좀 보여서 그 도미닉 초월 스킬이라든지 뭐 도미닉 비키니 도미닉도 저 본 것 같고 뭐 등등등등 있었는데 사실 사전 구매를 한번 그러니까요. 네, 최초에 없었던 사전 구매를 받고 특정 구매 기사기 지나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여자 좀비 스킨 출시 희망 이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비 쪽 코스튬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좀비 코스튬이라든지 좀비 치장성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개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예쁘고 손쉽고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들을 다른 아이디어들과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의 리소스이기 때문에 알차게 만들 수 있는 리소스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해 보고 간절히 원하시는 여자 좀비 1좀 스킨 같은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비 재난구역 보상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그 관련해서 이제 과거 이제 시즌을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자체는 좀 임시로 들어간 데이터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산을 해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색 추출권은 약간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게 도색 추출권은 뭐 기술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당연히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템에 기속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아이템 정보에 기속됐던 것들을 다시 빼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내부 검토를 좀 기술 검토를 먼저 하고 가부를 좀 판단해야 돼서 제가 이걸 뭐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지금은 당장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머지않은 시기에 라방 한번 가시죠.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 정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라이브 네. 한 번 더 키겠다. 저희만의 장소에서 라이브로만 소통하는 장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라이브로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종료한 후에는 어쨌든 방송 종료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남아서 저와 또 지난번처럼 질의응답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